네, 2021년 원미고 문제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랬을 때 알파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근일 때 베타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따져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제일 좋아요. 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자, b라는 식과 y는 0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함수의 교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2차 함수와 y는 0, y는 0은 결론적으로 이제 x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x축. 자, 그럼 2차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최고차의 계수 a가 뭐라고 나왔어요? 0보다 크다고 나왔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fx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y는 fx. 자, 그러면 이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1이 되는 거죠.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자, 요 한 근 알파, 요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왜 알파를 왼쪽에 썼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알파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를 1보다 왼쪽 부분에 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2차 함수는 뭐라고요? 분명히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자, 그럼 요 마이너스 1이라는 1에서 얼만큼 간 거예요? 2만큼 간 거잖아요. 그럼 얘도 2만큼 간 곳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3이라는 값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라는 것은 3만큼 간 거죠? 여기서도 3만큼 갔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4라는 곳이 되겠다. 자, 따라서 베타라는 곳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3과 3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의 축에 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14번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내용. 자, 두 복소수 Z1과 Z2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억에서 뭐라고 나냐면은 Z1과 Z2 켤레, 바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죠. 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둘이 서로 켤레 복소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서로 켤레 복소수다. 자, 그래서 기억의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Z1하고 Z2라는 얘기는 두 켤레수의 합이죠. 그래서 두 켤레수의 합은 뭡니까? 항상 실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Z1 더하기 Z1의 반대. 그래서 Z1을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고 놔두면 다른 한 근은 이제 켤레수는 A-BI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라져서 그냥 2A가 남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요? 두 켤레수를 합하면, 켤레 복수수를 합하면 뭐만 남는다? 실수 부분만 남는데 실수 부분의 몇 배? 2배가 남는다. 반대로 빼면은 허수값, 순허수 값의 2배가 나와요. 자, 니은 가봅시다. Z1의 제곱과 Z2의 제곱이 0이면은 Z1도 0이고 Z2도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에 실수 관계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실수에서는 어떤 수의 제곱은 실수에서 반드시 실수해서요. 실수해서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죠? 실수 범위에서는 항상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 범위에서는 얘도 0, 얘도 0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Z가 뭐라고 했어요? Z1하고 Z2가 복소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꼭 얘네 둘이 0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Z1을 i라고 하고 Z2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물론 둘 다 0이어야 되지만 복소수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아닌 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디귿. 이거 자주 나온 내용 중 하나죠, 이것도. Z1과 자, Z2가 곱하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1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양변을 Z2로 나눠보자. 양변을 Z2로 나누면 Z1은 뭐가 되겠어요? Z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 켤레를 씌워줘 볼게요. 자, 켤레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Z1 더하기 Z2 바분의 1이라고 나왔죠. 근데 Z2 바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Z1 바라고 나왔으니까 Z1 더하기 Z1의 바는 뭐다? 위에서 했네요. 뭐다? 실수 부분의 2배가 되는 실수가 된다. 라고 해서 13번도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은 거짓, 디귿도 참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6번 보도록 해보죠. 자, 16번 2차 함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차 함수 위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저 2차 함수 곡선을 따라가지고 움직인대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얼마냐. 그러니까 a, b가 어떤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 한 점이라고 하니까 대입을 해주면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의 최대 최소?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b가 이렇게 나왔네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라는 값이 나와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분명히 최소값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대랑 최소를 다 나온다고 했어요. 잘 보시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A부터 C까지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스몰 a가 지금 뭐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x가 되는 거죠. x의 범위. 그죠? 그래서 a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x의 범위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x가 얼마냐?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움직인다. c까지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x의 값은 얼마가 되냐? 두 근이 되는 거죠. 2랑 6이니까 a라는 점은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움직이는구나.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0부터 어디까지? 6까지다. 자, 2차 함수 우리 또 나왔죠? 최대 최소로 갖도록 하는 거. 뭐 두 점에서 가는지 두 점을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축을 봅시다. 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b, a는 2분의 7일 때 이렇게 되겠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0부터 6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은 여기 있겠고 6은 여기 있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6이 더 가깝네. 그래서 6은 여기다가 있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언제일 때 A가 2분의 7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네,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7에서 가장 먼 게 얼마일까요? 얘는 2분의 12입니다. 2분의 5 차이 나고 2분의 7 차이 나죠? 그럼 얘가 더 멀죠? 그래서 A는 얼마일 때? 0일 때 가장 먼 곳에 있는 점이므로 무슨 값을 갖는다? 네,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두 값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저기 원하시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시죠. 자, 19번의 내용에서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다항식 fx라고 나왔고요. 다항식 fx를 뭐로?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저렇게 gx-x제곱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가내용부터 써보시면, 자, fx를 뭐로 나누면, 네, gx로 나누면, 자, 목과 나머지가 다 gx-x제곱. 자, 나머지도 네, gx-x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됐죠? 자,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내용을 해석을 하고 갑시다. 우선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분명히 나머지의 차수는 이 나누는 gx보다 작아야 돼요. 똑같이 gx가 있는데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의해서 차수가 낮아졌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gx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최고차이 계수가 1인 x제곱의 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봐봐요. 얘가 되면 x제곱 빼지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 1차가 되죠. 얘는 2차죠. 차수가 분명히 낮아지죠. 그래서 gx의 식의 모양은 저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fx의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나머지가 뭐다? ax 플러스 b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저 사람이 아까 제가 뭐 잊지 말라고 했죠?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다? 1이다. 그럼 최고차이 계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두 식이 누구예요? 얘랑 얘잖아요. 얘네 둘이 곱하면.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최고차이 계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식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그리고 x 플러스 b 마지막으로도 x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fx다. 자, 마지막 나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내용. 나의 내용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뭘로 보자고 했어요? fx를 x-1로 나눈 몫이 뭐다? 마이너스 1이구나. 근데 우리 이거 이제 쓰지 말자고 했죠? 양변에 1 대입하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f1은 얼마다?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오니까 저렇게 1차식으로 된 내용이 나오면은 웬만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f1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쓰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f1 값을 넣어보게 되면
예, 마이너스 1이면 알 수 있고, 자, 따라서 b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2. 구하라는 게 뭡니까? 자, 우선 fx를 써보면은, fx라는 식을 써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gx가 뭐였어요? x제곱,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여기다가 0만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요. 잘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된대요. fx는 a에서 두근을 알파와 델타,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a에서 두근을 베타와 감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A가 되도록 하는 선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가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은, 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그냥 가 내용. fx는 A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는 뭐와? fx와 y는 A를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fx는 뭐도 마이너스 a도 자 y는 뭐와 fx와 y는 마이너스 a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y는 a라는 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y는 a. 자, 그러면 거의 같은 거리 지점에 있는 것에 y는 마이너스 a를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y는 자 마이너스 a다 라고 써줘 봅시다. 자, 그랬을 때 그때 만나는 두 점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여기와 만나는 두 점을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 만나는 점을 이렇게 델타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와 만나는 점을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베타, 그리고 여기를 감마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여기 나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은 나에서 여기 이 세 부분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럼 저 정보까지 얻고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fx에 관한 식부터 살펴보려면은 자, fx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그랬을 때 k 이렇게 주어졌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k라고 우선 해놨고, 자,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0은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k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두근 알파와 델타, 베타와 감마 이 두근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분명히 3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가봅시다. 자, 나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감마에서 감마 마이너스 베타에서 몇 배를 해주면, 3배를 해주면 뭐가 된다? 델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의 차가 몇 배씩 된다? 이 3배씩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fx는 a, 그러니까 fx-a는 0의 두근이 뭐란 얘기예요? 알파 데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의 두근이 얼마다? 알파와 델타다. 됐죠? 그래서 두근의 차, 자, 두근의 차를 구하는 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제곱에 관한 식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델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델타 알파를 구하는 거죠. 그럼 자, 이건 두근의 합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됐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4a 플러스 9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2번. fx는 자, 마이너스 a에 관한 식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f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죠. 자, 이거의 두 근이 뭐다? 베타 감마다.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식을 대입해 보면 fx가 아까 뭐라고 나왔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베타와 감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야 돼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감마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빼자? 4배한 거 감마 베타를 빼자.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자, 따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9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라는 대로 이제 여기다 몇 배 해서 9배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6a 81은 4a 플러스 9다. 따라서 마이너스 40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72라는 게 나와서 A는 얼마입니까? 8, 5, 40, 8, 9, 72, 네. 5분의 9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5A 값은 9라는 값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걸 뭐 하고 있어요? 두근의 차를 이렇게 제곱해서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두근의 차에 관한 공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됩니다. 자, 두근의 차의 공식을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부분만 싹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근의 공식을 써보면 두 근이 뭐라고 나와요?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죠. 두 근의 차라는 얘기는 둘이 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2a분의 자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편리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거에도 대입해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원미고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